지금부터 공부 잘하는 중학생들이 왜 인문계고에 진학하지 않고 특성화고에 진학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는 인문계 고등학교나 특성화, 마이스터고로 진학하는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데요. 인문계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을 목표로 삼는 고등학교로서 학업을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친구들은 도중에 직업 위탁과정이라 그래서 산업학교라고 하는 곳이나 전문 학원 같은 곳에서 직업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특성화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대학도 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우수 기업체로의 취업이라는 가장 큰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에도 전문계고, 특별 전형으로 해서 내신 관리를 통해서 등급을 높게 받은 친구들이 우수 대학에 다수 진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친구들이 주변의 지인들이나 형이나 누나들이 특성화고에 진학을 하고 나서 공기업을 바로 취업을 하거나 대기업에 가거나 중견기업에 가는 성공 사례들을 많이 보았을 것이고, 또한 주로 목적은 아니지만 대학에도 잘 가는 사례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 중학교 친구들은 자신의 진로를 특성화고로 정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성화고를 졸업해서 취업을 하는 것이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성화고를 졸업하게 되면 20세에 취업을 합니다. 하지만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면 26쯤, 차이는 있겠지만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살에 취업을 한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교대 근무를 하게 되고, 기업의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각종 수당 등을 합해서 3천만 원으로 책정을 하겠습니다. 여러 특성화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식 취업을 해서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3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 따라 차이는 있겠죠. 자, 26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네이버에 대학교 졸업자 평균 연봉을 치면 4천만 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5천만 원으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21살이 되면 연봉 상승률을 러프하게 가정을 해서 3,200씩 올린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22살이 되면 3,400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에는 맞춤반 제도라고 있습니다. 자신이 취업한 기업에서 군복무를 마치는 제도인데요.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군대 기간에도 기업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24시 됐을 때 200씩 올린다고 보겠습니다. 25시 됐을 때 4천만 원이 됩니다. 자, 26. 대학교 졸업자와
같아지는 나이가 되는 26이 되면 4,2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역시 군복무를 마친 거고요. 대학교 졸업자도 당연히 군복무를 마친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가 26이 되었을 때 4,200과 5천만 원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대학교 졸업자는 6천만 원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6에 이 두 친구들이 어떠한 연봉 차이부터, 돈 차이부터 시작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는 데 있어서 1년, 2년, 3년, 4년, 4년제 기준으로 한 학기 1년 대학교 4년제 등록금 공대 기준으로 해서 700만 원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포함해서 단순히 곱하기 2를 해서 1년에 1,400만 원,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4학년 때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1,400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5,600만 원이 학비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토익, 오픽 이런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을 4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물론 더 들어가겠죠. 6천만 원을 산정해 보고 등록금은 6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6천이 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단 고등학교 졸업자를 보면 6,400, 6,200 합치면 9,600 합치면 1억 3,200 합치면 1억 7천 2억 1천 25살까지 2억 1천입니다.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이기 때문에 물론 이만큼 모으진 않겠죠. 그래서 과감하게 반을 자르겠습니다. 1억 500만 원. 그렇다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6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두 친구들 간의 갭은 2억, 이 부분이 잘못되었네요. 1억 500만 원일 경우 이 두 친구들 간의 차이는 1억 6,500만 원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26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1억 500을 미리 모아놓은 친구와 26에 마이너스 6천부터 시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두 친구 사이의 갭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1,000만 원씩을 1년 연봉을 대졸자가 더 받는다 하더라도 16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친구는 근속기간이 보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고졸은 7년 차입니다. 신입이 되겠죠. 4,200과 6천만 원. 4,200, 6천만 원. 1,800만 원의 갭이 생깁니다. 우리가 45세가 되면 기업에서 은퇴를 할 나이가 된다고 하죠. 요즘에는 정년까지 보장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4, 5정, 5, 6도라는 얘기가 많이 등장했었기 때문에 45세까지 19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19년을 일하기 위해서
6세까지 6천만 원의 빚을 지고 시작하는 사람과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과는 달리 7년 차의 노하우가 쌓인 중견급 실무기술직으로 기능을 익힌 고졸 사원은 앞길이 더 탄탄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금전적인 것만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향후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졸, 대졸. 주로 고졸은 현장에서 실무 기능을 익혀서 기능장의 루트로 갑니다. 기능장 시험은 실무 경력자들이 보는 시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볼 수는 있되 대졸 같은 경우에는 설계직이 있을 것이고 연구직이 있을 것이고 생산 기술이 있을 것이고 기술 영업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현장 생산 라인과 밀접한 직도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직렬도 있습니다. 물론 사무 쪽도 있겠고요. 근데 이 친구들은 회사를 정년을 했을 경우에 회사를 나온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19세, 19살에 졸업해서 아니죠. 20세에 졸업을 해서 정년을 할 때까지 실무 기술을 쌓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허나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진로를 설정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창업도 가능하겠지만 고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배워온, 익혀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이 가능하지만 기술 이외의 직에서 근무를 했던 대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으로 창업할지 참 막막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모두 파악한 중학교 친구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주변에 이렇게 성공한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러한 사항들을 알려줌으로써 학생이 스스로 생각해서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특성화 마이스터고에 진학을 하면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